보이죠? 더 크게 할까요? 훌륭한 의사의 정성을 논한다 라는 뜻이고요. 한약의 전통에서 그 의료윤리에 관한 최초의 명시적인 언급입니다. 의덕이라는 용어를 여기 썼고요. 대의는 훌륭한 의사라는 의미예요. 뭐 현대로 치면 명의, 그리고 손사박 선생님은 상이라는 명칭도 쓰셨었고요. 우리는 명의라 그러면 굉장히 기술이 좋은 의사를 생각하잖아요. 허준 선생님이 구침을 어떻게 다가르다 했다, 수술을 잘한다. 근데 손사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의는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정성이라 하면, 대의는 그러니까 명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성이라 하면 온갖 노력을 다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정이란 말은 잘 안 보이나 보구나. 이 쌀 밑자에다 풀 정자를 썼잖아요. 쌀이 아주 조그맣잖아요. 그걸 아주 깨끗하게 하려면 굉장히 이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 그 정교하다, 뭐 세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성은 말 언자에다 이룰 성자를 썼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한 말을 이루는 거죠. 성심성의껏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자 한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의 정성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 마음, 누구의? 명의의. 명의가 온갖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이르릅니다. 이 힘써 행한다 하는 것이 윤리라는 말과 또 연결이 되죠. 훌륭한 의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뜻이란 뜻이고요. 특징적으로 이 대의정성에는 자비심과 측은지심이 강조됩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측은지심, 이런 자비심을 알려면 또 종교적인 이런 성찰도 필요하다 하셨던 거고요. 이거 넘어가고, 또 히포크라테스 선사와 대의정성이 뭐냐? 자, 비교해 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사가 좀 더 구체적이고요. 대의정성은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의무를 강조했고요. 대의정성은 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가 가져야 될 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생은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 있는 반면에 대의정성에는 이런 마음, 자비롭고 측은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고통을 구원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더 많고요. 그리고 손사막 선생님의 대의정성이 현대에 적합한 의료윤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대의정성을 다 훑어본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에 토의해 보도록 할게요. 대의정성의 어떤 현대의학적 적용, 현대 우리한테의 적용. 오늘 여러분들이 써주신 답안을 조금 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의사는 손사막 선생님이 갖고 있는 훌륭한 의사상에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또 그랬었고, 네. 몇십 년 이렇게 한의사를 또 해보니까 또 도전받는 면도 많고 바뀐 것도 많거든요. 한번 또 토의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 다 받으셨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장담이 이르기를 경방에 정통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은 그 유래가 폭길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병에는 내증은 동일하나 외증이 틀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증은 틀리나 외증이 같은 것도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데 실제 병이 다르거나 또 같은 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허실이나 혈맥 영위의 통색, 막히고 뚫리는 것을 본시 이목만으로는 충분히 밝혀낼 수 없다. 반드시 먼저 증후를 알아보고 이를 판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촌구, 관척에는 부침, 긴현의 난조가 있으며 그러니까 어지럽고 조화로운 곳이 있으며 수혈 유주에는 고하, 천심의 차가 있고 그러니까 표리의 차이가 있고 병이 피부 근골에도 후박, 강류의 다름이 있다. 피부 근골이라면 생리적인 특성이 있죠. 이 사람이 뚱뚱한지 뭐 피부가 두꺼운지 다름이 있다. 이것은 오직 세밀하게 마음을 쓰는 자에 한해서만 서로 논할 수 있는 것이며 지극히 정밀한 이런 사항들을 천여조략한 생각으로 다루고자 할 땐 극히 위험스럽다고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싫어할 때 이를 강하게 만들고 허할 때 이를 도리어 약화시키며 통하는데 더욱더 넘치게 해주고 막힌데 다시 막히게 해주고 찬 것을 더욱더 냉하게 만들고 열이 있는데 더욱더 더울게 만든다면 그 질병은 가중되어 살기를 바라도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온 말이 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유용 심정 미자, 그 심의 마음의 정미자만이 마음속에 정미한 자만이 의학에 대해 논할 수 있다. 가, 여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거물 현자가 두 개 있거든요. 지극한 아주 정말 어두운 알기 어렵다는 얘기죠. 거물 현자가 하나만 있어도 어두운데 두 개가 있으니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 어두운 데까지 할 수 있다. 재밌는 거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밀한 일을 하는데 아까 여기 선생님은 번역할 때 천여조략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지추지천한 마음이란 말 쓰셨거든요. 이거는 손 기술이고 이거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게 이 대의정성에 나오는 독특한 사상들이에요. 내가 손 기술만 좋으면 되지 왜 마음도 그렇게 세밀해야 되는가? 손사막 선생님은 너가 이렇게 세밀한 일을 하는데 거칠고 얄팍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백하게. 여기 보시면 용심 정미자만이 오직 유 마음을 정밀롭게 쓰는 자만이 우리가 이런 의학의 어려운 부분까지 토의할 수 있고 이런 정교한 일, 여기 일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기술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천박한 마음, 얕고 크루드하다 그러죠. 거친 마음으로는 다룰 수 없다. 너희들 마음이 정밀로워야만 이 한의학이 갖는 정밀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맥이나 침을 놓을 때 이 손끝을 잘 간수하라 그러거든요. 손끝으로 뭐 기타를 친다든지 뭐 거친 일을 해서 손끝이 거칠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손사막 선생님은 이 손끝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차분하고 정밀로울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음 문단에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겨우 3년에 이르러 이미 천하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듯이 호언한다. 의방을 읽은지, 그러니까 의서를 읽은지 그 바로 뒤에 있는데 때문에 의방이나 복서의 기능에 세밀한 데까지 닿을 수 없이 하지 않은 채로 3년을 이르러 천하에 내가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 호언하는데 치병 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천하에 써야 할 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한 지 지금 3년쯤 돼가잖아요. 3년쯤 더 공부하면 이렇게 책 한 권만 이렇게 잘 띄고 나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죠. 뭐 자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도 딱 3년이었던 것 같은 게 3년을 환자를 연락에 많이 보시다 보면 하루에 한두 명 보는 거 말고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시다 보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더 알게 되면 내가 잘해서 낳는 게 아니었구나. 또 환자가 스스로 낳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때문에 의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의의 원류를 널리 배워서 익히는데 정념할 것이다. 의의 원류를 널리 배워 익히는데 정념할 것이다. 제멋대로 배움을 받아들였다면 올바른 의도를 체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자기 스스로 깊은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는 의학을 배우는 자는 이게 필승 따라야 합니다. 뭘 따라야 하느냐? 박극, 넓고 궁극에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넓고 깊은 의학의 원료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제가 방제를 배울 때도 은교사는 어디다 쓰는 약이야 라는 그 외우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먼저 외워야 되지만 은교사나 그 방이 본초 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작용을 하는지 아주 깊은 데까지 꼭 공부해야 됩니다. 넓고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깊은 곳까지 그렇게 하기를 근면하고 정미롭고 근면하고 또 이 권자 권태하다 이렇게 게으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또 아주 근면하게 성실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딱 한의학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학문이에요. 이 약은 여기 쓴다. 교양 노예 고지혈증이 좋대. 그러면 얼마든지 1년만 배워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극한 의의 원까지 필히 공부해야 될 일이다. 게으름 없이. 게으르지 말고 불건하고 성실히 정근해야 한다. 다음은 환자를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문단이고요. 모름지기 명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치료에 임해서는 반드시 정신을 안정하게 통일하여 욕심을 버리고 말이 어렵죠. 정신을 안정하게 하여 제가 침 놓을 때도 꼭 하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여기 욕심이라 하면은 치료를 잘해주겠다는 욕심도 사실 포함됩니다. 우선 대자 대비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널리 서민의 고통을 구제하는데 염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병고에 시달리는 자가 찾아와 구원을 청한다면 그 귀천, 빈부, 장유, 미추, 적이나 동지, 동족 또는 이족을 어리석은 자나 혹은 지혜로운 자를 불문하고 무릇 어버이의 감정을 가지고 일시동인하며 하여야 할지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든지 기륭을 두려워하는 일 없이 자신의 신명을 아까워하지 말며 병자의 괴로움을 자기 괴로움처럼 깊이 동정하고 위험이나 반과 낮, 추위와 더위, 기갈, 이거는 배고프고 갈증, 그리고 피로도 가리지 말고 진심으로 구제에 임하여야 하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꾸미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비로소 천하만민의 명의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시각은 현대 의료 윤리에는 완전히 빠져져 있는 사실 시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측은지심, 제가 여기 단락을 다 붙여놨거든요. 환자를 보는 자세에 관한 문단이고요. 측은지심에 다루고 있고 또 일심으로 구제하는 것에 달려야 된다. 이 부자는 여러분들 부고가 났다 할 때 그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데 달려야 된다. 요즘 같이 표현하면 일심 추구가 되겠죠. 구제하는 것만 우리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펠레그리노가 얘기했던 의료인이 가져야 할 덕성, 멀추 중에 그 연민과 아주 유사한 덕목입니다. 어떤 만성적 혹은 복잡한 질환의 경우 또 어떤 임상적 결정에서건 의료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과학적 판단을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하게 그리고 환자의 삶에 적합하도록 만들려면 의사는 환자의 역경에 관해 무엇인가를 느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공경에 들어가야만 한다. 옛날에는 이런 식의 시각이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알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근대 의학의 특징적인 태도였고요. 이 펠레그리노나 손사박 선생님은 환자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환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또 환자에게 더 최선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이런 시각이. 전번에 현대의학이 갖는 문제점과 또 지금 컨템포러리 메디슨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의학이 이런 시각은 의사의 결정권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치료를 안 하는 것까지도 환자의 어떤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다라는 자기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의사의 덕성이 강조되는 거죠. 제가 그럴 때 저 자신한테도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졸립죠.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편적으로 넓게 동일시하십시오. 개, 지, 친지상. 내 친부, 여기서 우리 가족의 상으로 동일시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이렇게 환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저 자신한테도 물어봐요. 이렇게 진료를 할 때 이 사람 약을 6개월 써도 되나? 아니면 환자가 이거 거부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부모고 내 자식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차 이렇게 해서 창생 뭐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푸른 하늘 아래 그 대의 명의가 될 수 있다. 그 명의를 대의라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여기에 대의 정성의 가장 중심된 테마이기도 합니다. 측은지심.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것.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아플까 공감하는 자세. 현대의학의 관점은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가 가장 1순위거든요. 손사박 선생님은 어떻게 아픈지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지금 아픈 상태와 괴로움을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챕터는 아주 특이한 챕터인데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연에 대한 합의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떨어져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읽게요. 산 것을 죽여 생명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약재로 쓰는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인가?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외는 달걀이라는 한 가지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생사에 대해서 혼돈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큰 병이나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요즘 그 채식주의자가 하는 말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현대 의료에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갖는 가장 중요하게 현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마 동물 실험일 겁니다. 저도 병원에서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막 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업보가. 그래서 동물 실험 윤리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생명을 아끼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비심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이런 사상도 현대 의료 윤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상입니다. 여기 보면 수월, 이거는 누구? 후를 얘기하는 글자입니다. 여기 번역은 좀 다르게 했었는데 이 수월, 이 천축 귀인, 이 축생, 동물은 천하고 사람은 귀하다라고 하는데 목숨을 아끼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모두 다 중요하고 또 자연을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윤리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깔려진 의미를 좀 보라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도 환자의 보는 자세에 관한 얘기인데 피부의 종양이나 이질을 앓는 환자를 맞아 그 예침을 나오는 분비물을 조사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보기조차 꺼리는 환자에 대해서도 이를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을 일으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꺼림칙한 심정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한방내과 할 때 가래를 꼭 뱉어서 보라 그랬잖아요. 저는 실제 환자들한테 애들도 가래가 뱉어진 휴지를 꼭 뱉어서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보죠. 그런 것이 진단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여기 보면 휼지의, 이 궁휼히 여기다 할 때 그 휼자입니다. 궁휼하게 여겨서 이렇게 일말이라도,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한자, 이 대개지심, 혁대할 때 그 대자고요. 겨자씨 할 때 개자인데 이 대개지심이 어떤 꺼리는 마음을 얘기하는가 봅니다. 이 대개지심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 일말이라도. 얼마나 좀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까? 환자의 분비물이나 오줌이나 똥을 볼 때도 절대 꺼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병원에서는 또 관장도 많이 했거든요. 저절로 꺼리는 마음이 들고 오늘도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의사의 수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명의의 자세는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밖에서 바라볼 때 엄숙하고 의연해야 하고 더욱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도량을 넓게 가질 일이며 얼굴에는 명암을 표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감정을 표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진료에 임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증후를 상세하게 진찰하며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하고 신뜸, 약방의 판단에 처해서도 역시 조그마한 착오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자, 의사의 수양,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다뤄야 되는지 명의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피처죠. 우리가 명의라고 부르는 무릇, 부, 대의지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의의
어떤 몸, 대의에 가져야 될 피처 그대로죠. 체라는 말을 쓰신 게. 그래서 욕득 징신하고 내시 안을 봐야 된다. 마음을 맑게 징신하고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 환자를 보는데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보는데 환자를 긍휼히 구제하겠다라는 마음 외에 모든 마음을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는 아주 실제적인데 망지, 엄연하고 위험이 있고 또 왕왕하다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널널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위험이 있을 때 널널하기도 해야 돼요. 그 위험이 있을 때 긴장만 하고 환자한테 막 여기 보면 교만하지도 말고 또 업신여김을 받지도 말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환자 앞에서 권위만 떨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환자 앞에서 농담만 희덕거려도 안 되고 또 환자가 너무 존경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환자가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그 중용을 잘 지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뛰어난 의사라고 의시되기만 하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이렇게 또 업신여겨 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중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드럽고 너그러운 의사이면서 또 굉장히 위엄도 갖춘 의사의 모습이 명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것도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고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면서 많이 겪을 일입니다.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병은 모름지기 신속하게 고쳐야 하는 것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는 당황하지 말고 상세하게 살펴 심려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쓸 필요가 있다.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조그마한 경솔함도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자기 스스로 균형 쾌첩을 자랑함으로써 이로써 명예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인, 어질지 못한 가운데서도 가장 한심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 저기 다음 그 장이 좀 남았는데 몇 줄 안 남았어요. 이 부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이 수업은 이렇게 또 서당식으로 해야 되는 수업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